애기 엄마 아빠들께서는 왜 진단이 안 됐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론상 불가능한 질환이라서 산자는 당연히 진단이 안 되는 거고. 저는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와봐야 아는 질환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외과가 모인 태아심장진료팀입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산부인과 성지희입니다. SMC 방실. 산전 진단이 어려운 태아심장 질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동맥관 개존증인데요. 동맥관 개존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의 샛길, 그걸 이제 동맥관이라고 하는데,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은 그 동맥관이 저절로 이제 없어지거든요. 이제 그게 남아있는 거를 동맥관 개존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삭보다는 훨씬 주사나에서 빈도가 높고, 산전은 원래 뱃속에서 있어야 되는 혈관이기 때문에 산전에는 진단을 할 수 없는 질환입니다. 애기 엄마 아빠들께서는 이제 나중에 이게 이렇게 크게 있는데 왜 진단이 안 됐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뱃속에 있을 땐 꼭 있어야 되고 배에서 나오면은 없애야 되는 그런 구조물이네요. 그렇죠. 저는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태아 때 병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뜻에서 아마 이런 제목을 뽑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저희가 약간 어그로 끄는 제목 나와봐야 아는 질환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나요?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동맥관 개존이 있으면은 출생하고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대동맥과 폐동맥 압력의 차이, 이거에 의해서 폐로 가는 혈류량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폐동맥 압력이 떨어질 때 폐로 피가 많이 가고 그것 때문에 호흡곤란이 생기고 그다음 폐 부종이 생기기도 했고 심장에 염증이 생기는 심내막염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심장이 일을 많이 해서 심부전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동맥관 개존증이 있을 때 특징적인 증상이 뭐가 있을까요? 동맥관 개존이 크면은 체중이 잘 안 늘고 체중하고는 관련이 있지만 키하고는 보통 관련이 없습니다. 심장이 늘어나고 먹는 양이 줄어들고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늘어나 있을 정도의 동맥관 개존이 있으면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오래 기다리지 않고요. 동맥관 개존을 치료를 해주고요. 동맥관 개존증이 있을 때 자연적으로 폐쇄되는 거를 기다려 볼 수도 있는 건지랑 또 약물적인 치료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심방중격 교수는 한 2, 3년까지도 저절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동맥관 개존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대개 몇 주 사이에 안 줄어들면은 줄어들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미숙아들 경우에는 이제 동맥관이 좀 잘 막히도록 하는 약들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 약들이 출혈의 위험이 동반되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있고요. 만사가인 경우에는 그런 약물을 써서 동맥관이 저절로 줄어들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 자연 폐쇄된 동맥관 개존증이 다시 열리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만사가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드물고 미숙아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절로 막혔다가 다른 전신 상태에 따라서 다시 좀 열리기도 하고요. 몇 개월 지난 이후에는 막혔다가 다시 열리는 경우는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동맥관 개존증 진단을 하고 필요하면은 이제 치료를 할 텐데요. 근데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동맥관 수술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시술했다면 근래에는 시술로 많이 하시고 동맥관이 너무 크거나 혈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 같으면은 수술이 필요하고. 시술은 어떤 시술을 하시는 건가요, 교수님? 허벅지 혈관을 통해서 동맥관이라는 출생 후에 없어지는 샛길 안에다가 기구를 집어넣어서 동맥관 안에다가 안정되게 기구를 위치시키고 다시 관을 꺼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기구 종류는 다양해도 기본적인 모양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제 넓은 쪽이 대동맥에 들어가고 그렇죠. 작은 쪽이 폐동맥에 들어가고. 예, 맞습니다. 요즘은 미숙아들 아주 초미숙아의 이제 상당한 어린아이들까지도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기구를 넣어놓고 약 복용이 필요한가요? 동맥관은 비교적 빠른 혈류가 지나가는 자리라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약을 쓰지는 않습니다. 혈관과 혈관 사이에 있는 연결 통로를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하시는지. 동맥관 결찰 그냥 묶습니다. 예. 물론 이제 병원에 따라서는 결찰하지 않고 묶고 자르는 경우에는 절단이 되는 거고 그냥 묶어놓고 나오면 결찰이 되는 거고 원칙은 다 비슷합니다. 동맥관 결찰만 수술하는 경우에는 이 흉골을 절개하는 게 아니고 왼쪽에 견갑골 아래 정도를 조금 절개하면 다 수술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동맥관 개존증 수술 후에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제 뼈를 절개하고 하는 수술이 아니라서 상처만 아물게 되면 애는 다른 애기들이랑 똑같이 키우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치료 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좀 기다려서 애가 못 먹는 경우를 하더라도 그 치료가 성공적으로 종료되고 나면 그동안 못 컸던 거 다 따라잡으면 충분히 다 크거든요. 그래서 진료를 보시고 치료 날짜를 결정하셨거나 이러신 상황이라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해결됩니다, 결국. 예. 지금까지 산전 진단이 어려운 해아심장 질환 그 두 번째 이야기 동맥관 개존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밖에도 알고 싶으신 심장 질환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SMC 방실.